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조원 CNI에 의뢰하여 지난 25일, 27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9.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2.8% 였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이재명 대표는 1%포인트 올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7.5%,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6.3%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가 하락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5%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5%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치로서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만약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은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은 공영방송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론의 왕으로 불리는 이준석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4.6%, 홍준표 대구시장 4.4%, 오세훈 서울시장 3.9%, 김동연 경기지사 2.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1.8%, 기타 인물 1.5%였습니다. 없음 잘 모르면 5.1%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5%포인트라는 일종의 장벽을 돌파한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많은데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서울대 초청 영어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리석은 사람, stupid person이라고 평한 데 대한 비판에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가지 없다는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가지 없다는 말을 예사로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던 사람이 이준석 이제는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벌린 실수다라고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서울대 강연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정원은 이공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의과대학 지망 학생을 둔 부모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stupid pers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생이 20만 명인데 그중 가장 머리 좋은 사람 5,000명이 다 의과대학으로 가버리면은 이공계에는 어떤 사람이 지원하겠느냐. 이게 이공계를 아주 강타하는 행정조치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서울대 강연에서 이준석 의원은 아주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과거 선거는 충청도가 결정 변수였다. 충청도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요사이는 바뀌고 있다.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 바뀌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지난 총선에서 바뀌고 있는데, 그게 바로 2030 세대가 스윙 제너레이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윙 제너레이션이란 말은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스윙 스테이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 한 5개, 6개 주가 전체 판세를 결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충청도 대신에 2030 세대가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면서, 2030 세대와 말이 통하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들의 지지와 염원을 조직화해가지고 차기 선거에서는 큰 정당과 연대할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큰 선거와 작은 선거에서 대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정치인일 겁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세대 포위론 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대전략이었습니다. 흔히 대전략은 정권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하는데, 전쟁에서는 그게 피를 흘리는 전략이지만은 선거에서는 정권을 결정하는 선거 전략으로서, 피를 흘리지 않는 전략으로서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선거에 있어서의 대전략이야말로 군사적인 대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이준석 의원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 총선에서는 또 화성을에서 기적적인 역전성을 거두었는데, 그 선거 공보물은 논술고사용 교재로서 수집 대상이 될 정도이고, 그의 선거 전술은 아마 여러 정치 지망생들이 앞으로 참고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대전략과 전술을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이준석 의원이 이제는 차기 대권 후보 조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6%포인트를 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금 가장 큰 이유도 이준석 밀어내기에 따른 젊은 층과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 보수층의 입안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지고 나서도 요새 반성문을 쓴다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걸고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되면은 이준석이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논의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좋은데,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6%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떤 수치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